돈을 뺏으러 온 게 아니다. 너를 훔치러 왔다. 저를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본데요. 쓸모가 없는지 있는지는 내가 정한다. 가자, 네 진짜 값을 알아주는 곳으로. 모두가 쓸모없다며 버린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도둑은 대체 무엇을 꾸미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의적 이선의 이야기. 3번이나 노비를 훔친 도둑.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한양 도성 안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부자들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한다는 전설의 도둑 명월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 도둑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도둑이라면 응당 탐낼 법한 황금 두껍이나 비단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인들이 에이 저도 안 가져간다 하며 버린 짐짝들만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괴짜 도둑의 타깃이 된 곳은 바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조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내가 쌀가마니 숫자를 세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 둘 다음에 셋이지. 어찌하여 너는 맨날 하나, 둘, 다섯이냐. 대감마님. 저는 센다고 셌는데. 머리가 핑 돌아서 에잉, 쯧쯧. 저런 7푼이 8푼이 같은 놈을 어디다 써. 밥만 축내고 셈도 못하는 놈. 여봐라. 저놈 꼴도 보기 싫으니 오늘 밥은 주지 말고 헛간에 처박아둬라. 조대감의 집에는 금괴가 쌓인 창고가 3개나 있었지만 그의 눈에 돈이 되지 않는 늙고 병든 노비들은 그저 밥벌레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말을 더듬고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15살 칠성이는 조대감의 화풀이 대상 1순위였지요. 매를 맞고 헛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던 칠성이 그때였습니다. 지붕을 타고 내려온 검은 복면의 산에 바로 궤도 명월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정체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 이선이었지요. 이선은 조대감의 안방인 금괴 창고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냄새나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칠성이라고 했느냐? 누구세요? 저는 또 돈 없어요. 때리지 마세요. 돈을 뺏으러 온 게 아니다. 너를 훔치러 왔다. 네, 저를요? 저는 바보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쓸모가 없는지 있는지는 내가 정한다. 여기 있으면 너는 평생 매만 맞다 죽을 게야. 나랑 가자. 내 진짜 값을 알아주는 곳으로. 이선은 멍하니 있는 칠성이를 쌀가마니 들듯 번쩍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헛간 쪽이다. 저놈 잡아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금괴 창고가 털린 줄 알았기 때문이죠. 내 금괴, 내 돈. 야 이놈들아. 도둑이 내 금고를 털어갔느냐? 얼마나 털렸어? 아닙니다요 대감마님. 금고는 멀쩡합니다.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요. 금고가 멀쩡해? 그럼 도둑놈이 훔쳐간 게 뭐야? 비단이냐? 산삼이냐? 그게 헛간에 있던 말더듬이 칠성이를 업고 튀었습니다요. 칠성이? 그 셈도 못하는 칠푼이를 금덩어리를 놔두고
그 밥 벌레를 훔쳐갔다고? 푸아하. 조대감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도둑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배야. 미친놈이구먼, 미친놈이야. 잘됐다. 안 그래도 밥값 아까워 내다 버리려던 참이었는데 쓰레기 청소해줬으니 사례금이라도 줘야겠네. 으하하. 한편 칠성이를 업고 산길을 달리는 이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복면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칠성이가 주눅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왜 저 같은 걸? 네, 대감마님 말대로. 저는 쓰레기인데. 칠성아. 조대감은 내가 숫자를 못 센다고 했지?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인다. 아까 조대감이 널 때릴 때 너는 바닥에 떨어진 쌀알 개수를 보고 있었지? 그걸 어떻게 해? 너는 셈을 못하는 게 아니다. 머릿속 계산이 너무 빨라서 입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다. 조대감은 멍청해서 그걸 몰랐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선은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 하나만큼은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단순한 말더듬이가 아니라 한 번 본 숫자는 사진처럼 찍어내고 순식간에 계산해 내는 암산의 천재인 서번트 증후군이었던 것입니다. 이선은 칠성이를 고쳐 업으며 씩 웃었습니다. 두고 보거라. 오늘 조대감은 금괴보다 더 귀한 보물을 잃어버린 셈이니. 자, 갈 길이 멀다. 다음 보물을 훔치러 가야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시작된 이선의 기이한 도둑질. 첫 번째 보물 칠성이에 이어 그가 노리는 두 번째 타깃은 누구일까요? 말더듬이 칠성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궤도 이선. 숨 쉴 틈도 없이 다시 조대감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아직 훔쳐야 할 두 번째 보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대감 집의 가장 구석진 곳, 햇빛조차 들지 않는 낡은 별채. 그곳에는 다리를 쓰지 못해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바느질만 해야 하는 여종,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 심부름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 조대감의 아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도련님은 살았지만 꽃분이는 다리가 으스러져 앉은 뱅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조대감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재수없는 년이라며 그녀를 별채에 가두고 밤낮으로 일만 시켰습니다. 꽃분아, 아직도 멀었느냐? 내일 아침까지 대감마님 비단옷 자수 다 못 놓으면 밥이고 물이고 없을 줄 알아. 반장님, 손가락이 굳어서 촛불이라도 하나 더 켜주시면. 시끄러. 기름값이 얼만데. 다리도 병신인 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손이라도 빨라야지. 에잉 쯧쯧. 쓸모없는 밥벌레 같으니라고. 반장이 나가자 꽃분이는 퉁퉁 부은 손가락을 호호 불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도 모르는 비정한 주인 밑에서 그녀는 시들어가는 꽃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기와장이 툭 떨어지더니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쉿! 소리 지르지 마라.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도둑. 님? 가져갈 건 이 바느질거리밖에 없어요. 제발 목숨만은. 이런 냉골에서 손이 얼음장이구나. 이선은 바닥에 흩어진 자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서 놓은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실오라기 하나 어긋남 없는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정교함. 기가 막히구나. 사람 눈으로 보고 한 솜씨가 아니야. 너는 바늘구멍이 쌀가마니만큼 크게 보이느냐? 그게 무슨 보잘것없는 솜씨입니다.
다리 병신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 보지 마세요. 흉측합니다. 꽃분아, 부끄러워 마라. 내 다리는 주인의 아들을 살린 영광의 상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손과 눈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국보급 보물이다. 네. 조대감은 눈이 삐어서 보석을 돌멩이 취급하는구나. 가자. 내 재주를 귀하게 써줄 곳으로 내가 모셔가마. 이선은 주저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짐짝 취급만 받던 꽃분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이선은 가벼운 꽃분이를 깃털처럼 업고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뒤늦게 별채가 털린 것을 안 경비병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둑이다. 이번엔 별채다. 안진뱅이 꽃분이가 사라졌다. 뭐, 이번엔 또 누구라고? 별채에 있던 안진뱅이 꽃분이입니다요. 아니, 그 도둑놈은 무슨 고물상이라도 차린대냐? 아까는 말더듬이를 훔쳐가더니 이번엔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를 훔쳐가. 으하하. 하. 문단속하지 마라. 기왕 온 김에 저기 뒷방에 똥오줌 못 가리는 늙은이도 좀 가져가라고 해. 내다 버리는 수고 좀 덜게. 으하하. 조대감은 자신의 아군이 다한 줄도 모르고 껄껄거렸습니다. 꽃분이의 그 정교한 눈과 손기술이 훗날 자신의 위조장부를 찾아내고 목숨줄을 옥죄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채 말이죠. 산속 깊은 곳, 버려진 사찰. 먼저 와 있던 칠성이가 서툴지만 따뜻하게 꽃분이를 맞이했습니다. 꽃분 누나. 여기. 따뜻해. 때리는 사람. 없어. 고생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누구도 너희를 짐짝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바느질 뿐인데 그거면 충분하다. 아니, 차고 넘친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 일이 아주 많거든. 너의 눈썰미가 세상을 구할 날이 올 것이다. 숫자의 천재 칠성이 그리고 신의 손을 가진 꽃분이. 이선이 모으는 이 기묘한 조합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둑질이 남았습니다. 조대감이 똥오줌 못 가린다며 비웃었던 감옥 속의 늙은이.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조선을 뒤흔들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2번이나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말더듬이와 안진뱅이만 골라가는 기이한 도둑질에 조대감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비병들은 횃불을 밝히고 담벼락을 지켰지만 궤도 이선의 목표는 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조대감 집 뒷마당, 잡초가 무성한 곳에 숨겨진 지하 토굴이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곳에는 짐승 같은 몰골의 노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해해. 불이 약해. 불이. 색깔이 붉으면 안 돼. 푸른 빛이 돌아야 해. 두드려라. 더 세게 두드려야 쇠가 온다. 엉엉. 쇠가 울어. 어이. 영감탱이. 조용히 좀 해. 밤만 되면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재수 없게. 자, 밥이나 먹어. 이건 쇠가 아니야. 밥이야. 나는 밥 말고 쇠를 다오. 망치를 다오. 해해해. 미친 노인네. 대감마님은 왜 이런 걸 살려둬서 쌀을 축내나 몰라. 빨리 죽기나 할 것이지.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희죽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망난 서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조대감이 내 아버지가 쓰던 종인데 미쳐서 가둬뒀다고 했기에 그런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내뱉는 헛소리가
사실은 강철을 재련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경비병이 졸고 있는 사이 그림자처럼 나타난 이선이 감옥문을 땄습니다. 서영감님, 계십니까? 누구냐? 조대감이 보냈느냐? 나는 모른다. 비법 따위는 다 잊었다. 내 머릿속은 텅 비었다. 의외해. 노인은 이선을 보자마자 발작하듯 몸을 떨며 벽으로 붙었습니다. 과거 조대감의 아버지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며 기술을 뺏길 뻔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선은 무릎을 굽혀 노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영감님, 접니다. 어릴 적 영감님 대장간에서 호미를 훔치다 들켰던 꼬마 녀석입니다. 꼬마, 호미. 그때 영감님이 그러셨지요. 쇠는 거짓말을 안 한다. 주인이 땀 흘린 만큼만 단단해진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명장께서 어찌 이런 토굴에서 녹슬어가고 계십니까? 명장이라는 단어에 노인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너, 그 선비댁 막내 아들이냐? 살아있었느냐? 네, 훔치러 왔습니다. 영감님의 그 망치를 훔치러 왔습니다. 여기서 썩기엔 영감님의 손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가시죠. 다시 불을 피우셔야 합니다. 이선은 노인을 업고 토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노인은 이선의 등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탐내던 자들은 많았지만 자신을 장인으로 대우해 준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토굴이 털렸습니다. 미친 서영감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진짜 가져갔어? 으하하. 그 도둑놈, 내 소원 수리를 제대로 해주는구먼. 말더듬이, 안진뱅이, 이번엔 미치광이까지. 우리 집 식량 축내는 식충이들만 싹 골라갔어. 오늘 잔치라도 열어야겠다. 그 도둑놈 방향으로 절이라도 해라. 으하. 조대감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서영감이 만들 무기가 훗날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산속 깊은 곳, 이선이 마련한 보금자리. 먼저 와 있던 칠성이와 꽃분이가 서영감을 맞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못난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지요. 할아버지. 배고프죠? 여기. 고구마. 이쪽 따뜻한 곳으로 앉으세요. 이불을 좀 기워놨습니다. 말 못하는 놈, 걷지 못하는 년, 그리고 미친 늙은이라.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구나. 오합지졸이라니요. 제 눈에는 천하를 구할 영웅들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 모였습니다. 칠성이는 머리로, 꽃분이는 눈과 손으로, 그리고 영감님은 기술로. 우리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저 탐관오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버려진 돌멩이가 모여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3번의 기이한 도둑질 끝에 완성된 이선의 어벤져스. 이제 이들은 이 낡은 폐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과연 칠성이의 머리와 꽃분이의 손, 서영감의 기술이 합쳐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산속 깊은 곳, 인적이 끊긴 폐가. 이선이 목숨 걸고 훔쳐온 3사람, 칠성이, 꽃분이, 서영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평생 쓸모없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탓에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밥을 얻어먹는지 불안하기만 했지요. 나리, 밥. 너무 많이 주셔서 죄송해요. 저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저는 다리를 못 쓰고 영감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나리께 짐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관아에 자수하시는 게. 자신을 비하하는 그들의 모습에 이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조대감이 백성들을 착취할 때 쓰던 이중 장부와 위조어음인 가짜 돈이었습니다. 밥값을 하고 싶으냐?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풀어보거라. 이것만 풀면 너희는 밥값이 아니라 천금을 받아도 모자란 귀한 몸이 될 것이다. 천금? 헤헤. 술 사주나? 먼저 칠성이 너부터다. 이선은 칠성이 앞으로 조대감의 복잡한 쌀 장부를 밀어주었습니다.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 보통 사람은 읽기조차 어지러운 문서였지요. 어제 내가 헛간에서 매를 맞을 때 조대감이 쌀가마니 숫자를 불렀지? 그때 내가 본 것과 이 장부에 적힌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거라. 이 이상해요. 어제 창고지기가 불렀을 때는 327 가만이었는데 여기 장부에는 100가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확실하냐? 네, 확실해요. 지난달 보름에는 쌀 500석이 들어왔는데 장부엔 200석, 그저께는 비단 30필이 들어왔는데 장부엔 5필. 나머지 차액은 전부 조대감 뒷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이 장부는 가짜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다. 너는 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었다. 너는 조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낼 살아있는 장부다. 칠성이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받던 자신의 머리가 사실은 비상한 재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선이 꽃분이에게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자, 꽃분아. 이건 조대감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 대신 나눠준 어음이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쌀을 바쳤지. 내 눈에는 어떠냐? 꽃분이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보더니 꽃분이의 가늘게 떨리던 눈동자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빛에 비춰보고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방에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던 그 집중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어째서냐? 관아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도장의 인주 색깔이 진짜 관이는 붉은 진사를 쓰지만 이건 싼 흙을 섞었습니다. 미세하게 탁해요. 그리고 종이의 결도 관청 종이는 당나무 껍질이 세로로 얽혀 있는데 이건 가로로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 관청 문서를 흉내낸 위조 문서입니다. 역시 대단하구나.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찾아내다니. 너는 신의 눈을 가졌다. 내 눈을 피할 사기꾼은 조선 팔도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꽃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석에서 코를 후비고 있는 서영감 차례였습니다. 영감님, 조대감의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이 쇳덩이로 뭘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선은 녹슨 호미와 쇠붙이들을 서영감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노망난 줄 알았던 서영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표범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화로에 불을 지피더니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쇳물은 거짓말을 안 해. 불순물을 빼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어떤 자물쇠도 혀를 내두르는 만능 열쇠가 되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정교한 열쇠 꾸러미로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영감은 남은 쇠붙이로 순식간에 화살촉과 호신용 단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대장장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는 쓰레기가 아니다. 칠성이의 머리, 꽃분이의 눈,
서영감의 기술. 이것들이 합쳐지면 우리는 조대감뿐만 아니라 썩어 빠진 조정도 뒤집을 수 있다. 나리.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이제 우리가 도둑맞은 세상의 정의를 되찾으러 갈 차례다. 폐가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주눅든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의적단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희망을 키우는 사이 조대감의 집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장부가 없어? 예. 대감마님. 뒷간 항아리에 숨겨둔 이중 장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아무래도 그 도둑놈이 이런 미친 장부만 훔쳐간 게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 훔쳐간 놈들. 내 장부를 본 칠성이, 위조어음을 만들던 꽃분이, 열쇠를 만든 서영감. 전부 내 약점을 아는 놈들이잖아. 조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둑이 훔쳐간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증인들이었다는 것을요. 공포에 질린 조대감은 끔찍한 계략을 꾸밉니다. 안 되겠다. 이놈들이 입을 열면 난 끝장이야. 관아에 가서 고발해라. 역적 패거리가 내 노비들을 납치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선과 천재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려는 조대감. 과연 이선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자신의 비리 장부와 위조어음 기술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조대감. 그는 이선과 세 사람을 단순히 도둑으로 신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관아에 잡혀가 입이라도 뻥긋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조대감은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거짓 상소문을 써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도둑이 아니다. 놈들은 역적이다. 산속에 숨어서 무기를 만들고 위조어음으로 군자금을 모아 나라를 뒤집으려는 반역의 무리들. 옳거니 이렇게 몰아가면 입도 뻥긋 못하고 즉시 처형당하겠지. 조대감은 관아로 달려가 거품을 물고 거짓 고변을 했습니다. 산속 폐가에서 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괴상한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에 사또는 즉시 관군 50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날 밤 평화롭던 산속 은신처.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신의 눈을 가진 꽃분이었습니다. 나리, 저게 뭡니까? 산 아래쪽에서 붉은 뱀 같은 불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아니 수백 개입니다. 관군들이 몰려옵니다. 관군이요? 우리. 자, 잡으러 온 거예요? 제기랄. 조대감 놈이 기어이 냄새를 맡았구나. 이선아, 어서 피하자. 뒷산으로 도망치면. 아닙니다. 이미 포위됐습니다. 꽃분이 눈에 보일 정도면 놈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이선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싸움을 꾀한다 해도 노인과 장애가 있는 꽃분, 겁쟁이 칠성을 데리고 군사 50명을 뚫고 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 희생하거나. 이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하셔야 다들 삽니다. 저들이 들이닥치면 무조건 이선에게 납치당해서 억지로 일했다고 하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릴 구했는데 널 팔아넘기란 말이냐? 그래야 삽니다. 저는 양반이니 잡혀가도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칠성이의 머리, 꽃분이의 눈, 영감님의 기술. 그걸로 저를 구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놈들, 꼼짝 마라. 역적 모의를 한 대역 죄인들은 썩 나오너라. 군사들이 폐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횃불 아래 조대감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네 이놈들, 감히 나라를 뒤엎으려 무기를 만들고 위조돈을 찍어내. 사또, 저놈들이 바로 주동자들입니다. 특히 저 늙은 대장장이가 무기를 만들었고 저 계집이 군자금 위조를 맡았습니다. 조대감은 노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때 이선이 복면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닥쳐라. 조대감,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뭐냐 너는? 내가 바로 이 무리의 우두머리 이선이다. 저 늙은이와 병신, 바보가 뭘 안다고 역모를 꾸미겠느냐? 내가 놈들을 납치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 저들은 내 협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아니에요. 나리가 우릴 구해줘. 저리 꺼져라. 쓸모없는 놈, 셈도 못하는 놈을 데려다 썼더니 귀찮기만 하구나. 여봐라. 내가 다 꾸민 일이다. 나를 잡아가라. 이선은 칠성이가 입을 열지 못하게 일부러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승줄을 받았습니다. 조대감은 당황했지만 일단 주동자 이선을 잡았으니 안심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다 안고 가겠다? 기특하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굴비 엮듯 묶어라. 그리고 나머지 노비놈들은 일단 관아 옥사에 처박아둬라. 나중에 천천히 요리해 줄 테니. 영감님, 꽃분아, 칠성아, 겁먹지 마라. 너희는 죄가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이선은 군사들에게 질질 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던진 주인을 보며 평생 약자로 살았던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각성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선아, 기다려라. 내 손으로 만든 무기가 널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 조대감, 당신의 그 더러운 장부, 내 눈으로 낱낱이 밝혀주마. 이선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천재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복수자들이었습니다. 한편 관아로 끌려간 이선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관아의 옥사,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선은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이선이 단순히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와 위조어음 기술자들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불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독한 놈, 아직도 입을 안 열어? 어서 풀어라. 내 놈이 빼돌린 칠성이와 꽃분이 서영감. 그리고 그것들이 훔쳐간 내 장부. 그것들 어디다 숨겼느냐? 어디 숨어서 내 뒷조사를 하고 있느냐? 조대감. 그리도 무섭소? 고작 바보, 병신, 늙은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당신 목줄을 쥘까봐 잠도 안 오시오? 닥쳐라.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 물건이야. 내 재산이라고. 당장 불지 않으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리겠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고문실. 이선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입을 열면 산속에 있는 식구들이 개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칠성아, 꽃분아, 영감님, 제발 도망가시오. 멀리, 아주 멀리.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부디 살아만 주시오. 이선이 피를 토하며 침묵을 지키는 동안 산속 폐가에서는 남겨진 세 사람의 눈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끌려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그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서영감이었습니다. 그만 울어라. 눈물 짠다고 이선희가 돌아오더냐? 흑흑. 영감님. 하지만 광군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린 힘도 없고. 힘이 왜 없어? 이선희가 그랬지. 우린 쓰레기가 아니라고. 저놈은 우릴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졌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쥐새끼처럼 떨고만 있을 거냐? 서영감의 호통에 칠성이와 꽃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쇠붙이와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조선 최고의 무기를 만들던 장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내일 정오가 되면 이선희 목이 잘린다. 그 전에 관할을 뒤집어 엎어야 해. 나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만들 거다. 너희는 뭘 할 테냐?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자 꽃분이도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그녀는 조대감이 위조했던 가짜 어음종이와 낡은 천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면을 만들겠습니다. 제 손끝으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신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히 광군들이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게. 꽃분이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던 그 예리한 눈썰미로 이번에는 관아에 잠입할 위장 신분증과 변장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석에 있던 겁쟁이 칠성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조대감의 이중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기억할 거야. 이 장부에 적힌 조대감의 도둑질 하나하나 다 내 머릿속에 새겨 넣을 거야. 칠성이는 밤이 새도록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숫자, 단 하나의 날짜도 틀리지 않게. 그의 머리는 종이에 적힌 먹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비리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죄인 이선 나와라. 형장으로 갈 시간이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오는 이선.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무사히 도망쳤겠지. 그거면 됐다. 내 목숨값은 그걸로 충분하다. 같은 시각 산속 폐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의 오합지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등에는 기이한 화살통을 맨 노인, 허리에는 정교한 위조패를 찬 여인, 그리고 눈빛이 총명하게 빛나는 소년. 가자. 우리 주인을 구하러. 처형대 위로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정오. 이선의 목이 떨어지기 직전 천재들의 기막힌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이선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나레이션 긴박하게 운명의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관아 앞 형장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역적 누명을 쓴 이선은 형틀에 묶인 채 망나니의 칼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높은 곳에 앉은 조대감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흐흐흐, 꼴 좋다. 감히 내 물건을 훔치고 내 약점을 주려 해? 저놈 목만 떨어지면 내 장부 비밀도 영원히 묻히는 거다. 시각이 되었다. 죄인 이선의 목을 쳐라. 에이야. 망나니가 물을 뿜고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들 무사히 도망쳤기를. 칼날이 햇빛을 반사하며 이선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는 바로 그 순간. 으악! 뭐야?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망나니의 칼을 튕겨내고 형장 한복판에서 폭발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형장 지붕 위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등에 기이한 기계 장치를 맨 노인, 바로 서영감이었습니다. 내 이놈들, 멈추지 못할까? 내 망치는 쇠를 두드리는 것이지 사람 잡는 칼을 만드는 게 아니다. 감히 내 주인에게 칼을 대느냐? 저 늙은이가 미쳤나? 여봐라. 저놈을 쏴라. 활을 쏴. 광군들이 활을 쏘았지만 서영감은 자신이 만든 특수방패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그가 쏘는 연막탄과 콩알탄에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관아 정문으로 웬 고관대작의 행차가 들어닥쳤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여인. 허리에는 관청의 출입회를 차고 손에는 중요한 문서를 든 그녀는 다름 아닌 꽃분이었습니다. 어찌나 감쪽같이 변장을 하고 위조 출입회를 만들었는지 포졸들도 깜빡 속아 길을 터주었습니다. 멈춰라.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특별감찰관의 대리인이다. 이 처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잠시 중단하라. 무슨 소리냐? 감찰관이라니? 저 계집은 내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던 앉은뱅이 꽃분이 아니냐? 눈이 삐었구나, 조대감. 내 눈에는 내 놈이 입고 있는 관복에 실밥 터진 것까지 보이는데 내 놈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꽃분이는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긴 치마폭에 감춰져 오히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인이 있다. 이 장부의 내용을 낱낱이 증언할 자를 데려왔다. 꽃분이의 손짓에 군중 틈에서 칠성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겁쟁이 칠성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계면년 3월 5일 나라에서 보낸 구호쌀 500석, 조대감 창고로 입고 장부엔 100석으로 기재, 차액 400석 횡령, 계면년 4월 12일 김진사 댁에서 뇌물로 받은 산삼 10뿌리, 장부엔 도라지로 기재. 저놈이 입 다물어. 저놈 입을 찢어라. 칠성이는 목소리를 더 크게 외쳤습니다. 5월 1일 백성들에게 고리대금 이자 50% 수취, 위조 어음 300장 유통, 어음 1년 번호는 가 1234부터 가 1534까지 전부 가짜. 종이 재질은 당나무가 아니라 싸구려 볏짚 펄프. 뭐야? 내 쌀을 떼먹었어? 어쩐지 내가 받은 어음이 이상하다 했어. 저 칠성이가 저걸 어떻게 다 외워? 귀신이 들렸나? 칠성이의 입에서 조대감의 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 금액, 횡령 수법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완벽한 암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의 토로이자 진실의 포유였습니다. 형장에 모인 백성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역적을 보는 눈빛에서 진짜 도둑놈 조대감을 보는 분노의 눈빛으로 저 말이 맞다. 나도 전날 쌀을 뺏겼어. 조대감이 도둑놈이다. 이선 나으리를 풀어줘라. 이 폭도 놈들이 여봐라. 다 쓸어버려라. 저놈들은 다 역적이다. 조대감은 발악하며 포졸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장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서영감의 무력, 꽃분이의 기지, 칠성이의 기억력이 만들어낸 시간. 그 시간이 마침내 진짜 정의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선은 형틀에 묶인 채 자신을 구하러 온 세 사람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쓸모없다 버려졌던 돌멩이들이 오늘 거대한 바위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대감의 몰락과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형장을 뒤흔드는 그 외침은 억울하게 죽어가던 이선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탐욕스러운 조대감에게는 저승사자의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역졸들이 형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광군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오는 암행어사. 그는 이선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뒷바라지했던 중마고우 정대감이었습니다. 죄인 조만석은 듣거라. 내 놈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양반을 역적으로 몰고 위조어음을 만들어 국고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억울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 도둑놈들이 다 꾸민 일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조대감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뒤에 서 있는 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증거, 여기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내 놈이 쓸모없는 쓰레기라며 버렸던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죄를 심판할 증인들이다. 암행어사의 손짓에 칠성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겁쟁이였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매서운 눈초리로 조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계묘년 5월 뒷산 동굴에 숨겨둔 횡령쌀 300석 그리고 어제 새벽 자금 세탁을 위해 청나라 상인에게 넘긴 은계 50개 장부 32페이지 네 번째 줄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음들 대감마님께서 제 손을 빌려 만드셨지요? 하지만 제가 몰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뒷면에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3개. 이것이 대감마님이 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쉰밥 덩어리 던져준 게 밥이냐?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사람 대접을 해준 건 조대감이 아니라 저기 묶여있는 이선 나리뿐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조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포졸들은 조대감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석군 부자가 알거지 죄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도둑질인 줄 알았던 사건이 실은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거대 비리를 밝혀낸 충신들의 활약이었으니까요. 임금님은 이선과 세 사람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과인이 듣기에 너희의 재주가 기가 막히다 하더구나. 이선아, 너는 어찌 금은보화 대신 저들을 훔칠 생각을 하였느냐? 전하, 금은보화는 쓰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재능은 쓰면 쓸수록 빛이 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쓰일 곳을 찾지 못한 보석들이었사옵니다. 훌륭하다. 그 안목이 정승 판서감이로구나. 내 너희에게 그에 합당한 벼슬을 내리겠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대감 집에서 매 맞던 말더듬이 칠성이는 비상한 계산 능력을 인정받아 나라의 살림을 맡는 호조인 산원이 되었고 안진뱅이 꽃분이는 어이에게 다리 치료를 받고 위조를 막는 화폐 기술자로 전왕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대장장이 서영감은 임금님의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의 최고 장인으로 임명되어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선의 집 마당에 번쩍이는 관복을 입은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허허, 이선 대감, 이번에 내가 새로 개발한 화포를 임금님께서 보시고 춤을 추시더구만. 이게 다 자네 덕분일세. 나리, 아니 대감님. 제 다리도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거뜬합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듬지 않으며 대감님. 이번 달 호조부 결산도 제가 1등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바보라고 안 불러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은 쓰레기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웃음꽃을 피우는 네 사람. 세상이 정해놓은 편견을 깨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쓰임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 3번이나 노비를 훔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의적이선. 그가 훔친 것은 노비가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따뜻한 눈을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은빛 써라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